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7월 12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비가 오려고 하니까 날씨가 습하고요. 그래서 뭔가 찝찝한 그런 날인데요. 주시장마저도 하락을 해서 뭔가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또 내일을 대비하는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96% 하락을 하면서 2317포인트에 마감을 했고,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2%대 하락을 하면서 750선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원인 자체는 미국 시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특히 나스닥 지수가 2.2%대 하락을 하면서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 1.1%대, 그리고 다우존스는 0.5%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카오 쪽에서 카지노 영업 중단을 결정할 정도로 지금 코로나 재유행이 시작되고 있는 부분이 부담감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기업 이익 추정치의 하향 조정, 그리고 유럽 쪽에 대한 리스크 부각,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독일 쪽에서 전력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우려 요인이었고요. 유로화가 지속적으로 급락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달러 강세, 그리고 유로화, 그리고 원화 가치의 하락,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도 악재로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전업종이 하락을 했고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헬스케어 업종이라던가 금융 섹터는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7%대 급락을 했고, 반도체 관련하여서는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모두 4%, 그리고 AMD는 3%, 마이크론은 2%대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서 리오프닝 섹터도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시장 자체가 상당히 힘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미국은 6월 물가지수 CPI를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주시장 오늘 아침에 0.4% 정도 하락 출발을 해서, 그래도 시작 자체는요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중국이 또다시 코로나19 봉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했었고, 국내적인 이슈로는 내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경계감마저 작용을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6%를 상회했다는 소식들은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텐데요. 이런 물가지수 상승률은 IMF 때 199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을 기록하면서 빅스텝 전망에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5% 정도 인상은 기정사실화고요. 어쩌면 0.75%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 0.75% 인상까지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약간 우려스러운 모습이고, 0.5% 정도 인상은 어느 정도 오늘의 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통해서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요, 오늘 아시아 시장도 썩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1.7%대 하락을 했고, 상해 종합주가지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0.97%대 하락 마감을 하면서 아시아 시장마저도 힘을 잃다 보니까 국내 주식시장에 역시 계속적으로 악재로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일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6월 CPI 상당히 높을 것이다, 지금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대비 한 8%대 이상 나올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계감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계속 작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의 미국 시장도 만만치만은 않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또 이미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가 충격, 그리고 또 고강도 금리 인상을 최근에 했었고, 또 추가적인 빅스텝 가능성 역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은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CPI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 한국은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시장은 반등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원달러 환율이 결국은 1,300원대
를 무너뜨리고 위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1312원까지도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환율이 상승을 하니까 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난주까지는 7월달 순매수세였는데 이번 주에는 외국인들이 좀 매도세로 돌아서는 모습이고요. 여전히 그렇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뭐 큰 거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뭔가 매도 기조 그리고 시장의 추가적인 하락 기조는 아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옵션 만기일 이후에 좀 반등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지금부터는 좀 성장주들을 좀 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 지금 성장주들이 상당히 좀 뭐 좋은 자리까지도 내려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좀 대표적인 게 자동차 관련 섹터예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 보니까 지금 방금 전에 상당히 좀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4년 연속으로 임금 협상 무리 없이 타결이 되었다. 그런 뉴스들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뭐 내일 이후에 좀 상당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처럼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0.9%대 반등을 하는 모습. 결국 기아 같은 경우 21선 위에서 상당히 좀 뭐 안정적인 이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제 좀 한 번만 툭 건드려주면 8만원대 이상 충분히 올라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가장 좀 기대하고 있는 성장주는 현대오토에버예요. 11만원대에서 지금 움직임 자체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시장이 좋지 못한 가운데서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급락을 했어요. 그렇지만 10만원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는 모습. 그러면서 이제 10만원대 후반, 11만원대 후반권에서 안정을 찾는 모습. 현대오토에버 같은 기업들이요. 여기서 정말 시장만 조금만 받쳐준다면은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서 충분히 13만원대, 14만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기업 가치가 변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자동차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업종에 대해서도 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현대해상이 무려 5%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21선 근처에서는 좀 반등이 나왔고 공교롭게도 4월 달에 저점 라인을 훼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 최근에 시장 상황을 봤을 때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정말 안정적인 주가의 움직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봤을 때 또 이제 내일 또 금리 인상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수혜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보면은 다시 한번 역시 마찬가지 시장만 좀 받쳐준다면은 신고가 돌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순이익도요, 뭐 상당히 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험 쪽 같은 경우가요, 지금 순이익 호조가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업황 측면에서 현대해상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고 삼성화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지난주 후반부터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달에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다시 또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20만원대 초반 또는 뭐 10만원대 앞자리가 19만원대로 바뀐다면은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료 업종, 정말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음식료 업종 빼놓을 수 없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CJ제일제당입니다. 오늘도 무려 3%대 강세를 보이면서 39만 8,500원대까지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40만원대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분기 매출액이 약 7조 원에 육박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4,500억 정도. 그래서 사실 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조금 뭐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 컨센서스는 좀 부합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CJ제일제당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을 해보시면요. 요즘에 비비고를 아마 한 번도 안 드신 분들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만 먹은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간편식 수요 증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 간편식이 가격이 계속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보면은 CJ제일제당의 실적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투자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시장 오늘 뭐 하락을 했지만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만기일 이후에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